그전 책에서는 그냥 상상을 했더니 형이 그냥 그 건물의 주인이 됐습니다 한 줄 나오고 끝나요. 이 부분은 안 나왔단 말이죠, 그전 책에는. 자, 그러면 책을 볼까요? 자, 오늘 내용들 경험담을 좀 줄줄이 좀 읽을 거라서 전제의 법칙 140페이지를 보면은 네빌 그 가족이 구남 1녀래요. 형제 자매가 구남 1녀인데 그 중에서 둘째인 빅터 형. 빅터 형이 있는데 이 빅터 형에 대한 내용은 이제 부활이나 뭐 이제 네빌보다 다른 책들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저 더 알아요 할 수 있어요. 이 빅터 형이 그 형입니다. 어떤 형이냐면은 지나가다가 어떤 빌딩을 봤어요. 빌딩을 봤는데 거기가 만약에 대우 빌딩이야. 근데 이 사람은 지나가면서 맨날 보면서 거기 빅터 빌딩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빌딩을 갖게 됐다. 결국에는 그 빌딩이 우리게 됐다 하는 그런 경험담의 주인공인데 그 이야기 할 건데 미리 먼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책에서는 그냥 매일 상상하니까 건물이 형의 것이 됐어요 하고 끝나는데 전제의 법칙에서는 다른 책에 나오지 않았던 숨겨진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조금 나와서 그래서 조금 읽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내용들이 있지만 복습 겸 보시고 다른 책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은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디테일함이 있었구나 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한 제 형 빅터의 이야기입니다. 상상의 힘과 전제의 법칙을 잘 설명해주는 1화입니다. 빅터 형이 저에게 세세한 내용들 모두를 전해주었습니다. 이야기는 빅터 형의 20살 무렵부터 시작됩니다. 빅터 형은 우리 구남 1녀 중에 둘째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상품 판매 회사를 다른 사람들과 동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빅터 형이 18살이 되었을 때 고국에서 2,000마일이나 떨어진 대학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대학교 1학년을 마칠 무렵 아버지는 본인의 사업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빅터 형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동업자들의 교묘한 술책으로 사업에서 강제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에 대해서 고소를 받아서 인격과 정직성에 대해서도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아버지는 회사에서의 정당한 목까지도 빼앗겼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는 신용을 크게 잃고 거의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빅터라는 이제 형이 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뭐 고소도 당하고 뭐 허위 사실로, 근데 허위 사실로 뭔가 조금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래서 막 내가 취해야 될 것들도 다 잃고 명예도 잃고 다 잃게 된 거죠. 신용도 잃고. 자, 빅터 형은 대학에 있다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집으로 불려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형은 한 가지 커다란 결심, 즉 사업에서 큰 성공을 하리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선 형과 아버지는 얼마 안 되는 돈들을 들여서 자신들만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둘은 골목길에 작은 가게를 하나 빌렸는데 그 가게는 아버지가 쫓겨났던 회사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둘은 지역사회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개업 직후부터 형은 상상력이 반드시 효과를 발휘하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자각하면서 꿈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상력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망한 뒤에 이제 아버지랑 둘째 형이랑 같이 하나의 사업, 조그만한 골목길에다가 이제 작은 사업을 열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둘째 형은 내가 이 사업을 정말로 크게 키울 거야. 그래서 부자가 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함에 있어서 내 상상력이 정말로 큰 힘을 발휘할 거라는 것을 믿고 상상력을 계속 활용했다는 거죠. 자, 형은 출퇴근길에 아버지의 옛날 회사 건물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그 지역에서 동종업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회사 건물은 가장 큰 빌딩 중 하나였고 도시의 중심부에서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바깥에는 회사의 이름이 커다랗고 굵은 글씨로 적힌 거대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형은 날마다 그 옆을 지나가면서 마음속에 커다란 꿈을 키워갔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 거대한 건물을 소유하고 이 대규모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형이 건물을 바라보며 서 있을 때 상상 속에서 입구 건너편의 거대한 간판에 써있는 완전히 다른 이름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커다란 글씨로 우리 가족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간판은 로치 상회라고 적혀 있었지만 상상 속에서 형은 고다드 상회라고 보았습니다. 형은 그 간판에 고다드 상회라고 적혀있다고 상상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어떤 빌딩을 봤는데 그 빌딩의 원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박힌, 우리 가족의 이름이 박힌 빌딩이라고 계속해서 본 거예요. 자, 하루에 2번씩 2년 동안 그 빌딩 정면에 걸려있는 가족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하루에 2번씩 2년, 대단하죠? 장난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내내 계속 상상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도 내내 상상으로 똑같은 겁니다. 근데 2년은커녕 2달도 꾸준히 하기 쉽지 않죠? 형은 무언가를 사실이라고 충분히 강하게 느끼면 반드시 그것이 실제가 될 거라고 확신을 했고, 그래서 그 상상 속에서 간판에 가족의 이름을 본다면 언젠가 그것을 소유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형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단 한 사람에게만 털어놓았습니다.
형은 어머니에게만 털어놓았는데 어머니는 아들이 큰 실망감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상상은 그만두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상상이 현실이 된다고 하면은 야 그게 뭐야 이상해 말도 안 돼 그러지 마 너 실망할 거야 그러지 마 기대하지 마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한 50년 전 그죠? 뭐 60년 전 이럴 때니까 한참 전이잖아요. 한참 전. 그 당시에 이거를 이제 내가 저 지나가는 건물 뭐 예를 들면은 저기 그 빌딩이 있는데 거기 뭐 영철이 빌딩이 있는데 거기가 충카 빌딩 포충카 빌딩이라고 내가 2년 동안 바라면은 그거 내 거 될 거예요 엄마 라고 하면 엄마가 걱정하겠죠. 얘가 뭐 잘못 먹었나? 왜 그러지? 뭐 그러지 마 아들아 미친 소리 하지 마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였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매일마다 그 일을 고집스럽게 해나갔습니다. 2년이 지난 뒤에 그 큰 회사가 부도가 나서 건물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매물로 나오던 날 형은 전제의 법칙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2년 전과 마찬가지로 그 회사를 소유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게 재밌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자, 2년 동안 상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후에도 건물을 가질 만큼 재정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빌딩을 살 돈이 없었다, 그 당시에도. 자, 이 기간 동안 아버지와 형은 매우 열심히 일을 해서 고객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지만 건물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돈을 모으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는 곳도 없었습니다. 그 건물은 도시에서 사람들이 가장 탐내는 자산으로 여겨져서 많은 사업가, 많은 부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형에게는 그 건물을 소유할 기회가 더더욱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아무도 관심 없는 그런 빌딩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부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그런 건물이고 그 부자들은 그 빌딩을 살 만한 돈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붙으면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고 그죠? 뭐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돈은 없어 형한테 그죠? 자, 여기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냥 그전 책에서는 그냥 상상을 했더니 2년 동안 상상했더니 형이 그냥 그 건물의 주인이 됐습니다. 한 줄 나오고 끝나요. 한 줄 나오고 그죠? 한 줄 나오고 끝나는데 이 부분은 안 나왔단 말이죠. 그전 책에는. 자, 그렇게 해서 돈이 없는데 경매가 시작된 겁니다. 자, 돈 없는데 경매가 시작돼. 그러면 보통은 이제 안 된다, 포기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되냐? 자, 경매가 시작되는 당일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가게에 들어와 형과 아버지에게 그 건물을 대신 사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상명제 건물로 들어오더니만 슌카님 포라크 빌딩 짓고 싶다고 하셨죠? 제가 지었는데 여기 가지실래요? 그냥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정말 생뚱맞죠? 정말 본 적도 없는, 차라리 막 몇 년 동안 봤던 포밀님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슌카님 제가 방송을 몰래 보고 있었는데 빌딩 갖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빌딩 포라크 빌딩 할 만한 것들을 찾아갖고 구했습니다. 원하시면 그냥 드릴게요. 약간 이런 겁니다. 자, 아버지와 형은 그 남자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오랫동안 둘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능력에 감탄을 했으며 그들이 진실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큰 규모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자본을 제공해주는 것은 자신에게도 매우 건전한 투자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뭐 빌딩을 제공함으로써 이 업체가 더 잘 돼갖고 더 성장을 하면은 당연히 이게 투자가 되는 거니까 그죠? 나는 건물을 투자한 거잖아요. 건물을 이제 지원하면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뭔가 좀 보상이 있겠죠. 그죠? 이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약간 그러니까 괜찮다 이거예요. 이 사람 말하기로는. 바로 그날 그 건물은 아버지와 형의 것이 되었습니다. 형이 고집스럽게 상상 속에서 본 것이 결국에는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낯선 투자자의 예감은 대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족은 위에서 언급한 사업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베이도스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제조업체를 여러 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기 뭐 광명시에서 제일 큰 제조업체를 여러 개 소유하는 포라클 컴퍼니가 된 거죠. 형은 상상 속에서 빌딩 입구에 적힌 자신의 가족의 이름을 보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형이 상상의 기술을 정확하게 사용해서 낳은 결과입니다. 바라는 것을 이미 가졌다는 느낌을 사실처럼 갖고 상상 속에서 이것을 생생한 현실로 만들고 외부 상황이나 모습과는 관계없이 단호하게 고집함으로써 그의 꿈은 필연적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박이죠? 이 부분이 너무 뒷부분이 정말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냥 상상했으니 현실이 됐어요. 이거보다 어떻게 현실이 됐는지 아는 게 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상상했는데 뭐 현실이 됐다라고 했을 때 2년 동안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빌딩을 갖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신기하지만 더 신기한 거는 돈이 없는데 누가 그 건물을 경매에서 낙찰해서 준 거야. 이거 가지세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뭐 이 건물을 통해서 뭐 나중에 수익이 잘 나고 하면은 그 중에 뭐 일부를 저한테 주세요. 이게 투자니까, 그죠? 근데 선뜻 그 큰 돈을 들여서 먼저 이렇게 투자해 줄 수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더라.
대박이죠. 이게 네빌의 책들은 우리한테 뭔가 좋은 동기부여가 된다니까요, 늘 항상 그죠? 나중에 포라클 빌딩도 그렇게 되기를. 네, 저기 우리 지금 잠재 투자자분들 투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라클 빌딩 여기 모르지 또 혼자 조용히 보시다가 어떤 분이 이제 사업 크게 성공하셔갖고 포라클 빌딩 제가 이렇게 지원해드리겠다고 하실지도. 뭐 어쨌든 누가 주시든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험담에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늘 말하던 것들이 사실 네빌의 책에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이 현실이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재밌는 거는 상상이 현실이 된 것도 맞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네빌이 경험담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아요, 그죠? 반드시 보면 뭔가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일을 하잖아요. 아버지랑 같이 열심히 사업을 해. 그러니까 그냥 멍하니 망연자실해갖고 집에 축구석에 처박혀갖고 매일 상상만 하면서 언젠간 부자가 되겠지, 언젠간 부자가 되겠지 이게 아니라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내가 빌딩을 가질 정도로 우리 회사가 커지고 번창하고 잘 되는 모습들, 그런 걸 계속 그리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은 하면서 상상을 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더니 그 사업이 너무 대박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빌딩을 산 게 아니라 그 사업을 2년 동안 성실하게 하고 믿을만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는 걸 누군가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그 모습에 감명 깊어서 건물을 사준 거잖아요. 아무리 누가 성실하게 한다고 해서 그 건물을 누군가 사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펼쳐진 거죠, 그죠? 그렇게 펼쳐졌다.